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대신사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신화에서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십니다. 정부지원금, 즉 나라 돈으로 내 사업을 시작해 볼까? 실제로 창업하는 기업에 정부는 매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따르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3조 4,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 사업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서 모두 알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창업지원금 3대장이라 불리는 3가지 초기 창업에 가장 중요한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금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줄여서 예창패, 초기창업 패키지, 줄여서 초창패, 청년창업사관학교, 줄여서 청창사. 이 3개가 창업 초기에는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창업지원금은 각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창업 단계별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원금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예창패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지원금 중 가장 라이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사업자도 없는 상태,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 이 단계에서도 최대 1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지원하기 쉬운 만큼 당연히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20대 1, 심하면 50대 1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어렵고 시장조사, 고객 반응, 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숫자와 근거가 있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창패입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지원금이고 보통 5천에서 1억 원 정도까지 큰 금액이 지원되는 패키지입니다. 앞서 예창패가 창업 전의 상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초창패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그보다 최근에 더 중요해진 부분,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 사업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즉 청창사입니다. 일단 신청 요건은 간단합니다. 청창사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 3년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청창사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단순 지원금 제도보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창업학교 개념입니다. 최대 1억 원 지원하고 사무공간 제공이라든지 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창사의 경우에는 아이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당연히 창업자를 뜻하는 것이겠죠. 창업자의 정량적인 스펙과 더불어 이 대표자가 사업을 잘 키워나갈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최근에는 생각보다 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 청창사 안에서의 네트워킹 이점도 있다 보니 당연히 경쟁률도 높아지고 최근에는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보통 10대 1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유명한 창업 지원금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매년 공고가 이루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정보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투자 연계가 유리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확장 단계에서 지원금 제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기 진입은 쉬운 대신에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법인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기에는 개인도 충분하지만 성장까지 생각하면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지원금 법인으로 넘겨도 되나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동 승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사업 아이템 자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주체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원칙은 승계 불가라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 주체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역량이 좋아서 주관기관이 먼저 법인 전환 안 하세요? 법인 전환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코멘트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승인 없이 진행하면 지원금 환수 및 협약 위반에 따른 제재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지원금 신청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원금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정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업하는 주체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당연하게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될지 실행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당연히 창업자의 머리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겠지만 계획서의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고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무기장입니다. 세무기장이라 함은 장부를 작성하는 일이죠. 많이들 단순하게도 장부 당연히 잘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세무대리인한테 맡겼다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을 보면 지원금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장부 작성이 돼 있는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업종 코드 선택입니다. 지원 사업마다 특정 업종을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 처리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업 흐름에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절하게 해야 재무제표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지원금 사업의 선정 여부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창패가 아닌 이상 지원금 선정 심사에서 보는 건 회사의 매출, 비용, 사업 흐름에 대해서 볼 텐데 이때 부정확한 재무제표가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선정 확률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사업 초기에 재무제표 방향성을 잡는 것 또한 꽤 중요한 문제이니 세무대리인의 선정도 당연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대리인의 구성원이 지원금 관련된 기장 업무의 경험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를 엉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꽤 심심치 않게 발견되니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지원금 3대장, 각 지원금의 선정 핵심을 한 단어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 예창패,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두 번째, 초창패, 사업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창사, 성장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금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업의 성장 확률을 높이는 것에 중요한 두 축은 사업계획서와 정확한 세무처리,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초기 창업 지원금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자가 아닌 사업체의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재신사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